은퇴 후에는 아무도 우리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아침 시간도 하루 리듬도 먹는 것조차도 오롯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자유가 늘어난 만큼 건강 리스크도 함께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병원에서는 퇴직 후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다고 호소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때마다 의사들은 한 가지 공통된 질문부터 던집니다. 요즘 무엇을 자주 드십니까?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노화 속도는 식습관 하나만으로도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내과 의사들이 퇴직자 절대 금지라고 부르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퇴직자들이 이 음식 때문에 5년은 더 빨리 늙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위험한 줄도 모르고 매일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음식이 무엇인지, 왜 우리의 젊음을 앗아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서울에서 35년을 직장 생활한 뒤 퇴직한 62세 김모 씨는 은퇴 후 1년 만에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늘 피곤했고 아침에 몸이 무겁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압과 혈당이 모두 상승했고 지방간 수치도 급격히 나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김 씨가 은퇴 후 한 일이라고는 그저 아침마다 편의점에서 사온 음식을 먹은 것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쁜 직장 시절과 달리 시간이 많아지니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을 습관처럼 찾게 된 것입니다. 의사는 김 씨의 검사를 보더니 단 하나의 음식 종류를 지목했습니다. 이걸 계속 드시면 10년은 더 빨리 늙습니다. 지금부터는 절대 금지입니다. 그 음식은 바로 정제된 설탕과 포화지방이 가득한 고단고지 가공식품이었습니다. 밥을 대신에 먹은 달달한 빵과 달콤한 음료, 편의점 도시락의 튀김류와 소스가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퇴직자의 몸은 직장인 시절보다 훨씬 민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활동량은 줄어드는데 음식량과 음식 속 칼로리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부실하게 먹어도 회복력이 버텨주지만 은퇴 이후에는 같은 양의 설탕과 지방이 훨씬 더 큰 타격을 남깁니다. 염증이 증가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며 근육량이 감소하고 이 모든 과정이 노화를 가속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설탕은 노화 전문의들이 가장 먼저 경고하는 물질입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며 신체 조직을 딱딱하게 만드는 당화 반응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피부 탄력 감소, 혈관 노화, 관절 통증, 뇌 기능 저하는 모두 과도한 당 섭취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과 의사들이 설탕은 먹는 녹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은퇴자 건강검진 데이터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매일 달콤한 커피, 단 음료, 빵과 케이크, 맛이 강한 가공식품을 찾는 사람들의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평균 5년에서 10년 더 늙어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나이대라도 설탕과 가공지방 섭취를 줄이고 자연식 위주로 먹는 그룹은 혈관 나이가 오히려 더 젊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화 속도는 결국 반복적으로 먹는 음식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 지방간이 급격히 생기는 사례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경기도에서 58세에 조기 퇴직한 박 씨는 직장 다닐 때보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지방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당이 많은 과일 주스와 저렴한 냉동식품을 매일 먹던 습관이었습니다. 술 대신 과일 주스를 건강한 선택이라고 착각했고 냉동 피자나 튀김류가 단순히 편하다는 이유로 식탁에 자주 올랐습니다. 의사는 딱 한 문장만 말했습니다. 지금 먹는 음식이 간을 망치고 있고 간이 망가지면 노화 속도도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간은 몸의 노화 속도를 조절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피로감이 늘고 회복력이 떨어지며 면역력이 약해지고 결국 하루하루가 무겁게 느껴지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곧 노화의 체감 속도입니다. 설탕과 같이 위험한 것이 바로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입니다. 내과 의사들이 퇴직자 절대 금지로 꼽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지방들은 혈관을 막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근육을 약하게 하고 체지방을 증가시키며 대사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퇴직자들은 근육 감소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강 전략인데 포화지방과 설탕은 근육과 대사를 동시에 공격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말합니다. 퇴직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음식은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아니라 대사를 망가뜨리는 음식입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패턴이라도 이제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몸은 더 예민해지고 회복은 더 느려집니다. 그래서 내과 의사들은 퇴직자를 볼 때 음식부터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탕과 가공지방을 줄이면 노화를 늦출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 효과는 꽤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팀은 60세 이상 실험군에게 정제 설탕과 가공식품 섭취를 4주 동안 줄이게 했더니 염증 수치가 감소하고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며 수면의 질이 높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변화는 에너지감이었습니다. 의욕이 살아나고 기력이 회복되는 느낌이 들었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핵심은 결국 몸의 회복 능력을 지켜주는 데 있습니다. 그 회복 능력을 갉아먹는 가장 큰 적이 바로 고단고지 가공식품입니다. 은퇴 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패턴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에 단 음료와 빵을 먹는 사람보다 단백질과 식이섬유, 좋은 지방을 먹는 사람들이 에너지 레벨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둘째는 가공식품을 멀리합니다. 냉동 피자, 소시지, 튀김류, 달콤한 간식 대신 제철 채소와 달지 않은 과일, 단백질 중심 식단을 선택합니다. 셋째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몸을 움직입니다. 걷기든 가벼운 근력 운동이든 혈당이 오르내리는 폭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음식과 활동이 함께 맞물려야 노화 속도가 늦춰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웰빙 식단이 아니라 노화 방지 식단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30대가 아니고 몸은 휴식보다 관리가 필요하고 젊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바꾸는 일은 단순한 식습관 조절이 아니라 노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일입니다. 내과 의사들이 퇴직자 절대 금지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먹는 순간에는 편하고 달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에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반대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몸은 천천히 다시 젊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은퇴 이후의 삶을 다시 정비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젊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관리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5년 후, 10년 후의 건강 나이를 결정합니다. 누군가는 같은 나이에 더 빨리 늙고 누군가는 같은 나이에 훨씬 더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식탁 위에 올리는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내일 어떤 몸으로 살아갈지 그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많은 은퇴자들이 몸이 무거워지는 이유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몸 안의 염증 정도입니다. 이 염증은 대부분 음식에서 비롯되고 특히 설탕과 포화지방을 자주 먹는 식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노화는 결국 염증의 결과라고 말하는 전문의들도 있을 만큼 음식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음식들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방식이 너무나도 조용하고 느리다는 점입니다. 통증이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배탈이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몸은 점점 둔해지고 컨디션은 조금씩 떨어지고 이전보다 집중이 안 되고 잠이 잘 오지 않는 변화가 나타나지만 대부분 이를 작은 피로라고 생각하며 넘깁니다. 그러나 이 미세한 변화가 계속 쌓이고 반복되면 노화의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게 됩니다. 한 대학병원에서 은퇴자 500명을 조사했더니 매일 가공식품을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생물학적 연령이 평균 6.7세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물학적 연령은 실제 나이가 아니라 혈관, 세포, 근육, 장기 기능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몸의 나이입니다. 다시 말해 같은 65세라도 어떤 사람은 58세처럼 어떤 사람은 72세처럼 몸이 움직입니다. 연구팀은 그 차이를 만든 가장 큰 요인이 음식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면, 스트레스,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이 노화 속도에 가장 선명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아침을 단 음료로 때우는 패턴이나 점심을 대신에 빵이나 과자를 먹는 습관은 혈당 스파이크를 반복적으로 일으켜 뇌 노화를 가속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몸은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뇌와 혈관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뇌과 전문의들은 은퇴자들의 기억력 저하와 무기력감을 이야기할 때 상세한 진료 전 반드시 묻습니다. 요즘 달콤한 음료나 빵을 자주 드시나요? 뇌는 혈당에 매우 민감한 기관입니다. 혈당이 오르고 내리는 폭이 커질수록 뇌 기능은 예민해지고 장기적으로는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며 감정 기복도 심해집니다. 실제로 뇌 건강 클리닉에서는 가공식품과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기억력이 개선되는 사례를 종종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숫자상 변화가 아니라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머리가 맑아졌어요.
아침 기상 시간이 자연스러워졌어요. 하루가 덜 무거워요.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회복 리듬이 되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부산의 한 70세 은퇴자는 오랫동안 달고 짠 음식을 즐겼습니다. 퇴직 전에는 회사에서 바빴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자주 먹을 시간이 없었지만 은퇴 후에는 직접 요리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냉동식품과 빵 종류를 자주 찾았습니다. 그는 점점 체력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혈압이 급격히 오르며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는 그의 식습관을 듣자마자 명확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드신 음식이 몸을 지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운동을 늘리는 것보다 먼저 멈춰야 하는 음식을 멈추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는 의사의 조언을 따라 단 음식과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품 위주로 식단을 조정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후 피곤함이 줄었고 3달 후에는 걷는 속도와 균형감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운동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음식을 바꾼 게 진짜 몸을 되살렸더라고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민해집니다. 회복 속도도 느려지고 작은 염증이 큰 병으로 이어지기도 쉽습니다. 젊을 때는 일주일만 신경 써도 금방 몸이 좋아지는 경험을 했지만 이제는 같은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의 건강은 운동보다 먼저 음식 리셋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음식을 바꾸면 움직임이 달라지고 움직임이 달라지면 일상의 리듬이 회복됩니다. 이 리듬이 잡히면 의욕도 되살아나고 활력도 되찾게 됩니다. 결국 노화를 늦추는 과정은 하나의 연결된 고리입니다. 그 고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첫 단계가 바로 먹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단 음식과 가공식품이 단순히 몸을 늙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까지 늙게 한다는 점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탕이 많은 식습관은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높이며 감정 조절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하면 감정도 불안정해지고 집중력이 쉽게 흐트러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집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마음의 노화가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마음이 지치면 몸은 더 빨리 늙고 몸이 지치면 마음도 따라 늙습니다. 은퇴 후 주말과 일상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리듬이 무너지기 쉬운데 설탕은 이 무너진 리듬을 더욱 흐트러뜨립니다. 그래서 마음의 젊음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일수록 식습관을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유지합니다. 음식은 단지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몸의 시간표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날의 에너지 흐름이 결정되고 저녁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다음 날의 회복력이 결정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흐름을 의식적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스스로 보완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퇴자들의 몸은 더 이상 자동 조절하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에도 반응하고 작은 무리에도 회복이 늦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말합니다. 지금 무엇을 먹는가가 앞으로의 10년을 결정한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몸의 생리적 사실입니다. 노화를 늦추는 사람들은 이 원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먹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식단을 단순하게 유지하고 기분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결국 우리의 젊음을 빼앗는 진짜 범인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익숙한 음식들입니다. 달콤한 한 장, 간단한 한 끼, 편리한 한 조각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 음식들이 나쁘다고 해서 인생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매일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 한 번의 선택이 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냉정하게 누적됩니다. 그래서 노화를 늦추는 생활은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안정적인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확실하게 피해야 할 몇 가지를 피하고 그 외에는 몸이 편안한 범위 안에서 균형을 잡는 방식입니다. 노년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고 지속성은 복잡한 식단이 아니라 단순한 식습관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하나가 있습니다.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젊음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두 작은 선택의 누적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것,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것, 편해서 찾는 것, 그것들이 결국 우리의 생애 후반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몸을 만들고 그 몸이 다시 우리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은퇴 후의 삶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변화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비싼 치료가 아니라 식탁 위 한 끼에서, 복잡한 운동이 아니라 간단한 리듬에서,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칼럼을 읽는 분들께 작은 메시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젊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의 몸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웠으면 좋겠고 내년의 나이가 올해보다 덜 무거웠으면 한다면 지금 먹는 음식부터 살펴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당신의 몸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당신의 매일을 다시 젊게 만들 것입니다.